안녕하세요. 다니엘 아트TV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좀 학생들 작품을 좀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은 한국화과 일부 학생하고 디자인과는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정시로 넘어가서 정시에서는 수능에서 10배수를 통과된 학생들이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유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원래는 서울대가 모든 학과들이 수시에서 다 뽑았는데 수시 때 실기 100%로 해서 뽑아서 면접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보고 최종 합격을 시킵니다. 최저 기준은 좀 다 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조속과는 세 과목, 두 과목이 3등급 이내 들어가고 다른 학과들은 세 과목이 3등급 이내 들어가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인과하고 그 한국화 일부는 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수능에서 아마 수능에 10배수 자른다 그러면 수능이 위주가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상황에서는 실기 100% 먼저 뽑았을 때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실기가 먼저 추가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 많이 뽑았는데 또 입시가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얘기는 좀 뭐 안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교육적인 어떤 입장으로 볼 때는 교육계는 교육계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계속 맡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대 회화과하고 조속과가 이제 그래도 그 기존의 방식 실기 100% 뽑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 지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원서 접수를 9월 4일부터 할 거고요.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같이 입력합니다. 원서 쓸 때 자기소개서 입력하고 그리고 1차 발표가 났을 때 합격을 하면은 뭐 떨어지면은 실기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그럼 실기시험 일자가 나옵니다. 그럼 실기시험을 보고 일산의 킨텍스에서 실기시험 보는데 실기시험 보고 합격하면은 그 대상자들이 5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면 조속과 같은 경우 18명 최종 합격이 18명이니까 90명을 먼저 선발하는 거죠. 먼저 선발하는데 그 학생 5배수 통과된 학생들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학생들 준비했을 때 어떤 작품들 합격했던 학생들 작품들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또 회화과 같은 경우는 19명이니까 95명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뽑은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또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에서 기초소양 테스트는 일단 원래가 서울대가 기초소양 테스트 따로 보고 그 통과된 학생들이 전공 적성까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기초소양도 보고 전공 적성도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기초소양은 공통실기로 해서 보는 거죠. 기초소양은 뭐 다양한 질문들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표현하는 건데 일종의 어떤 소묘를 보는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묘를 보는데 그 소묘력을 보는 게 아니라 소묘력도 안 볼 수는 없겠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인식하고 해야 되니까 일일이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표현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또 주제 나왔던 문제하고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는 이 문제에는 이런 스타일이 맞다라고 어떤 생각할 수 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작으로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설정인데 이제 붕어가 이제 갇혀 있는 것들을 갇혀 있는 비닐 중에 갇혀 있는 그런 현상을 표현한 거죠. 뭐 이것도 주제로 나왔던 건데 준비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는 우산 10개를 그리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어떤 겹쳐지는 효과를 중에서 표현한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서울대 준비했던 학생들이 다 그렸던 건데 이제 여기서는 뭐 합격한 학생도 있고 뭐 안 됐지만 이 작품 괜찮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다 모아서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보면 어떤 설치물들을 많이 그려보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건물이라든지 실내 공간이라든지 약간 이게 3D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런 요소, 그 투시에 관련된 투시적인 요소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투시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특징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준비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주고 그냥 기능만 또 보겠다 하는 경우는 그냥 자기 자화상을 그려봐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재료는 학교에서 뭐 정해서 주고요. 그냥 재료는 따로 준비할 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볼 주는 재료는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료를 주는데 이제 뭐 자화상을 그리라 할 때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예전에 그 한예종 같은 경우는 거울을 주고 자화상 그려보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화상 그려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수험표에 나와 있는 수험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험표에 있는 얼굴을 보고 그려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표현력을 보이다는 의지고요. 한쪽은 실질적인 자화상 그리고 한쪽은 심상적 자화상을 그리라고 할 때는 뭐 그렇게 옛날에 한예종 시험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 자화상은 그냥 거울을 주고 손거를 주고 다 그렸으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그리고요. 왼쪽은 실제적 자화상, 오른쪽은 심상적 자화상 그리라 했을 때 오른쪽에는 그 학생 합격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좀 입시 준비하면서 3생까지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암흑기고 힘들고 그러니까 감옥에 철문을 그렸는데 그 표현이 되게 재현작을 했는데 너무 참 이렇게 제가 봐도 교수님들이 좀 공감했겠다 싶은 게 오래된 녹이 썰어 있는 그 철문을 그렸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심상적 자아상이다 그러면 뭘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난 즐겁다 그러면 즐거운 표현을 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고 우울하면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실기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면접때 만나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작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뻔한 생각이나 뻔한 작품이다 그러면 뽑아주지 않겠죠. 이건 입체물로 만들고 그 서울대 저조과 준비했던 건데 입체물로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한번 그려보라고 했던 건데 이 학생은 만들고 밑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렸던 거죠.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그 사물의 속성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사물에서
이, 이, 이 의미를 이 산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 테스트는 표현력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생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될 만한 소재를 그리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전묘로 이제 자기를 그려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거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는 거죠. 이 준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 붙여가지고 자기 자화상을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심상수 자화상을 그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가 참 재밌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물론 이거 그린 학생은 홍대 수석을 해서 들어갔지만은 서울대 준비할 당시에 했던 건데 1시간, 한 달, 1년에 대한 자기 생각을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경력이 좀 짧아요. 짧은데 요즘 입시가 그림 실력이 좋은 아이들만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 잘 풀어내는 학생들이 또 대학을 또 가는 준비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학생들 서울대 지도할 때 이런 예시를 많이 드는데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일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표현해봐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봤을 때 학생들 생활 속에서만 이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한 시간이 되고 학교 수업 시간을 또 생각 떠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대 시험 볼 때 거의 똑같은 생각을 80%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하면은 교수님들한테 관심을 일단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뭐 이 학생이 알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시면 대충 알 거예요. 한 시간은 이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뭐 한 달은 이제 배란기 아이가 이렇게 생겨나서 배란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1년이 돼서 애들 태어나는 그런 걸 표현했는데 그림 실력은 별로 없죠.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 이 주제를 많이 애들한테 많이 내봤는데 참 어쩌면 좀 야하기도 하지만 좀 참신한 어떤 생활 속의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되게 내가 서울대 교수라면 이제 이 학생에 관심을 많이 가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고요. 어떤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 건축물 그려봐라 했을 때 실내와 실외가 보이는 걸 그려라 했는데 이런 작품 해가지고 서울대 회화과를 합격했습니다. 이건 희노애락을 이제 손 모양으로 이건 연습을 시킨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연필로 그리려 그러면 지울 수가 있는데 볼펜으로 그리려 그러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드로잉 능력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능력 보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무거운 실을 주고 그리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 조속과를 1차 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최저 기준 못 맞췄는데 동국대를 갔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드로잉 실력이 있는 학생이죠. 이제 이것도 어떤 실을 주고 그리게 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좀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기초 소양 테스트인데 뭐 굉장히 좀 합격했던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도 합격했고요. 이건 서울대 준비할 때 이런 준비를 한번 시켜봤어요.
수정란 계란을 이렇게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계란을, 이렇게 생명이 있는 계란을 이렇게 주고, 이거 캡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낙하됐을 때 3층에 던졌을 때 이게 계란 깨지지 않는 실험을 했는데, 이건 옛날에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런 수업 때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시켰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 많은 애들이 이렇게 살려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 학생이 했을 때는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합격은, 서울대는 합격했죠. 네, 이것도 서울대 합격된 학생 작품이고요. 자기만의 건축물을 지어봐라, 이렇게 주제를 줬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구성이 재밌다라고, 물이 흐르는 집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쉬운, 그냥 일반적인 화면 구성을 해보라는 거였고요. 재질이 다 각각 다른 걸로 해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대 준비할 때도 전달을 하는 게 시각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표현력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표현력이 따라줘야지 됩니다. 이 학생이 이제 이 준비를 거의 막판에 할 때 했던 작품인데, 참 이걸 준비하고 나서 참 운이 참 좋았다 싶었던 게, 이 학생이 시험 볼 때, 서울대 시험 볼 때 영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봐라 그랬는데, 이거 준비할 때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블랙홀이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치고 삼키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또 새로운 게 비어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꽉 차 있는 공간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학적인 접근을 했던 그런 주제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로 했던 작품인데 마침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 그림을 이런 식의 어떤 그 준비를 하면서 0에 대한 소재로 좀 전환해가지고 작품했고, 그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판재와 또 부드러운 뜨거운 이렇게 어떤 액체가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그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표현했던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합격했죠. 근데 표현력이 일단 되니까 어떤 상상한 것들, 생각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종이 하나 A4 용지 주고 구겨가지고 그려봐라 이렇게 나오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그냥 자료 구겨서 그려봐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센스와 표현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시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소재죠. 서울대 합격했던 학생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건 과거하고 어떤 글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과거의 어떤 빛바랜 그 사진 속에 있는 자기가 지금 할머니가 되어 있는 그런
약간 상황을 연출해서 보는 거죠. 이건 뭐 서울대 포트폴리오 준비했던 학생 작품인데, 자기는 그 수업 시간에 항상 약간 이제 이 수업한 공간이 바깥이 수중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이제 그 그림을 생각하는 그 화면을 그리고 연출하는 거가 가장 이제 뭔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또 좀 뭐 할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것도 서울대 합격했던 학생인데 뭐 답답함과 시원함을 표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참 그 어떤 느낌을 좀 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느낌을 1차원적으로 딱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주제,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느낌만 딱 전달되면은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일단은 합격시킬 수 있죠. 면접 때 좀 더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서울대는 1차 실기 100% 합격하는 거는 잘해서도 있지만은 이 학생이 궁금하다, 일단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시키든지 뭐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들한테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게끔 자기가 이제 좀 뭔가 어필하는 부분이 일반적이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진 않아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뭐 기본적인 질문 사항에 대한 답은 던져줘야 되죠. 상상 속의 식물 그리라고 했을 때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작품을 보고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이런 애들이 서울대를 합격하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막 그렇게 막 고차원적이고 어렵지는 않겠다, 혹은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예시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대 시험 때 나왔던 거죠. 그 원형 종이를 줬어요. 원형 서울대 회화과에서 원형 종이를 주고 이제 표현해봐라 그랬는데, 저는 이게 표현력이 좀, 이 학생이 서울대 합격한 학생인데 그 옛날 문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은 뚫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구멍으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보면은 이제 바깥에 그 오점 투시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형태의 종에 맞는 그런 현상이겠죠. 그냥 쭉쭉 넘기겠습니다. 이게 또 설명이 들어가면은 또 자기 생각들에 대해서 좀 판단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그냥 내용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약간 부연 설명하면은, 어떤 주제, 어떤 시나 어떤 수필의 어떤 한 부분을 줬는데 이 학생이 거기에 이제 좀 그 절름발이 의자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의자인데 이게 없는 어떤 모습을, 좀 화려한 의자인데 기능으로 활용성이 없는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고 의자로 이제 기능이 없는 그런 반쪽짜리 어떤 그런 의자의 어떤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생각도 있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좀 있으니까 미술하기 되게 좋은 학생이죠. 네,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이것도 서울대 합격했던 작품인데 이제 화면 구성 어떤 그 작품 사진을 주고 그 작품하고 연관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서울대 합격생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할 때 했던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했는데 이 4장 준비했는데 뭐 되게 쉽게 갔죠. 쉽게 가고 봄, 여름, 이제 가을, 겨울 표현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뭐 표현해봐라 그랬는데 각각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했었는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렵게 가진 않았어요. 가볍게 갔는데 가볍게 가서 그 이미지를 딱 보여주니까 그냥 일단은 통과시키는 그런 작품인 거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고 간단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느껴지게끔 어떻게 보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을 잘 포착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입시가 막 어렵다고 생각할 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만 잘해주면은 일단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300명이 350명 정도 오는데 뭐 조속과는 350명, 폐학과는 한 400명 정도 오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오는데 되게 90명, 95명 안에 들려면은 뭐 되게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려운 것처럼 또 얘기하고 광고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90명, 95명이 들 때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 그는 또 수능화 최저 정도는 뭐 3등급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서울대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오히려 제 이 비유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중앙대, 성신여대, 건국대 이런 데보다도 서울대가 내가 성적만 관리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조금 뭔가 조금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자기 몸을 뭐 포트폴리오로 그렸던 겁니다. 이것도 학생이 자기 발가락을 그린 거죠. 좀 자기 몸이 제일 못생긴 부분이라고 그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포트폴리오고요. 네, 포트폴리오. 저는 이 학생이 참 서울대를 합격하고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채를 못 맞춘 학생인데 서울대 회화과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참 아까운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주제를 줬을 때 주제에 대한 인식과 전달을 굉장히 심플하고 좀 명확하게 해내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명확하게 이제 뭔가 느낌이 다 와닿는 그런 작품을 해내고 또 면접장에 갔을 때도 교수님들하고 한참 뭐 시간이 오버될 정도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교수님 되게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만 좀 됐다면 서울대 학생이 됐겠죠. 예, 좀 아까운 학생이었습니다. 맛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거 예. 이거 낙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런 주제가, 서울대는 주제가, 참고로 이 학생은 수치화를 전공했는데, 인천예고 다니면서 수치화를 전공했는데, 수치화를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이 학생한테는 이제, 넌 수치화하려고 하지 말고, 수치화 기법을 잘 못 다루니까, 그러니까 넌 일러스트 하듯이 해라. 그래가지고, 백붓을 주고, 백붓으로 이렇게 그 예고 학생인데 수치화과를 전공을 하는데도 수치화를 참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때 주제가 테이블이 있고 그 까만칠이 덮여 있고 거기에 저쪽에 놓여 있는 의자와 이젤들이 한 곳에 쌓여 있는, 그 테이블에 쌓여 있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보라고 했는데, 뭐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뷰를 좀 위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밑에서 잡아가지고 올리다 보면서 그렸는데 시각적으로 더 좀 더 압도하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수치화 기법이 아니라 일러스트식으로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재현작이라서 조금 디테일하면 좀 덜 할 수 있는데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모양으로 했는데 다른 애들보다는 더 눈에 띄었다고 해서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학생이 시험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기초소양을 안 찍었는데, 기초소양은 이제 이, 어, 2차원과 3차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표현하시고 했는데, 그때 신발끈을 묶고 있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제 그 배경에서 그 마그리트 그림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재미나게 연출됐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마그리트가 그런 2차원, 3차원을 조금 가지고 이렇게 노는, 그런 연출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연출을 좀 약간 패러디했던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교수님들이 볼 때는 좀 도발적인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보시면 초보적인 느낌도 있는데, 또 이런 학생들도 또 의외로 또 교수님들한테 재미나다 해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석고 수채화가 옛날에는 뭐 벌써 10년도 넘었지만은, 15년도 넘었는데, 근데 석고 정물 수채화가 모든 대학들이 시험 본 많이 준비했던 때가 있습니다. 홍대가 그렇게 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심지어 디자인과 조종과까지도 석고 정물 수채화를 다 시험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홍대가 좀 많은 변화를 줬는데 그때 제일 이상한 변화를 줬던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소환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어, 시험 봤던 방식을 끌고 와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는 어, 잘 할 수가 없겠죠. 그에 대한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뭐 볼 수가 있으니까, 의외로 뭐 한혜종 같은 경우에 석고 아그리파를 갖다 주고 4H로 그려보라고 한 시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석고상을 소환해 오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다는 거는, 표현력을 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혜종과 서울대는 뭐 어떤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 이건 이제 예전에 한혜종에서 이런 어떤 그 성녀의 어떤 모양을 글로 주고 그걸 상상해서 그려보라고 했던 거, 이런 재현작을 해봤는데, 근데 이번에 2021학년도 서울대 한국학과 시험에서 그런 비슷한 시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로 그 사람을 표현하고 그걸 갖다가 한국과 기법으로 그려봐라고, 인물을 그려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뭐 항상 뭐든 다 준비해야 되겠죠. 이거는 시를 주고 그 시에 대한 이미지 느낌을 그려봐라고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은 서울대 2019학년도 합격했던 학생 작품입니다. 영에 대해서 표현하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이 구가 이 영에 대한 의미가 영이지만은 여기는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어떤 이 학생이 생각할 때 영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인데 그 기준의 아래쪽은 마이너스 1, 2, 3 쭉 나가는 숫자고 위로는 플러스 1, 2, 3 있다 없다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는 곳이 영이다. 그런 의미로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네, 서울대 합격했죠. 그 준비작들을 찍은 건데 이제 그 화면 구성,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자유로워야 되겠죠. 이것도 어떤 그 내용을 글을 주고 표현해 보라고 했던 내용인데 그 바닥의 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네,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좀 재미난 표현이었던 재료를 철망, 알루미늄 철망이랑 이렇게 철사하고 이렇게 엮어서 표현해라 그랬는데 어떤 거에 대한 표현을 주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목을 얘기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조형성이 상당히 좀 재미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대 조속과 시험은 주제에 대한 해석 능력하고 조형성, 재료 사용 능력, 거기다 표현력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형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되었을 때 이제 재료 사용 능력, 그 다음에 의지, 능력, 그러니까 열정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어떤 화면을 조금 장악하는 느낌이 좀 강했고 좀 이렇게 재료 사용을 또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들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프레임을 두고 있다 없다 또 비춰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보고 많이 좀 이 학생은 합격하겠다 생각을 했던 게 어떤 주제를 줬는데 그 가벼움에 대한 주제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쌓아진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리본처럼 쌓이게 표현했던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조형적으로 느낌을 아는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주제는 상반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냈습니다. 뭐든지 답이 정확한 건 아닌데요.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 답이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고하고 이제 서울대 준비할 때 이제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계획을 하는 게 이렇게도 작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보여드렸고요. 일단 저는 이런 준비들이 의외로 아직까지는 서울대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어려운 대학이다, 힘든 대학이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정시로 넘어가는 순간 어려워졌죠. 옛날하고 똑같이 1등급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지만은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회화과나 그 조속과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기에서 먼저 도전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면접은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고 면접은 우리 면접도 어떻게 말씀 또 드린 시간이 있었지만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일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분명하고 있고
좀 근성이 좀 있다 보이면 또 솔직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그죠. 또 내신을 1차 통과되면은 근데 그래도 내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1차 통과됐을 때 어떤 학생들이 통과되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주 잘하는 애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냥 비등비등한 애들 중에 실기가 괜찮은 애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차 합격된 애들 중에 내신이 뭐 1등급이고 막 그런 애들이 남아있을 잘 그런 확률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합격했던 학생 중에 꿈과 희망은 있는데 공부가 그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 최저 기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명인데 한 뭐 최저가 안 돼가지고 나간 애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5배수를 뽑았다 하더라도 한 3배수 정도까지밖에 안 남지 않지 않을까? 그 속에서 내가 내신이 그렇게 바닥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썩 좋지 않아도 면접 때 잘 자신감 있게 잘 자신을 잘 얼핏한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최저를 갖다가 맞출 수 있다. 홍대 같이 세 과목 합이 3등 9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홍대는 사탐이 한 과목만 들어가면 한 과목 하면 되니까 사탐 하나는 완전히 딸딸이 가서 1등급 만들고 나머지 8등급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4, 3 맞아도 되고 5, 3 맞아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자신 있는 과목을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한 9 안에 들었다. 그러면 홍대도 갈 수 있죠. 대신에 홍대는 내신이 좀 좋아야 1단계 통과될 때 내신 20% 보고 서류를 80%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신이 조금 나쁘지 않다 그러면 홍대도 가능하고 서울대는 1단계 통과되면은 내신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에 대한 좌우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되는 애들은 홍대, 서울대를 같이 볼 수 있고 조금 내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대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준비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기 너무 아까운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2024년도부터는 좀 많이 입시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2까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난 서울대 한번 가보고 싶어, 한번 대치하고 좀 도전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과감하게 한번 계획을 정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저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서울대 갈 수 있는 막차의 기회다 생각하고 또 정치에 따라서 또 교육계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또 이런 입시가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옛날처럼 또 똑같이 서열화 시켜가지고 성적으로 뽑는 그런 때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림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런 학생들한테 또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는 때가 또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서울대에 대한 또 서울대 가서 사실 조숙과 가서 뭐 하고 살아요? 회화과 가서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계시는데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일단 좋은 대학 가가지고 3D를 좀 더 연마하든지 이렇게 그에 관련된 영상을 좀 공부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자기가 또 사이드적인 어떤 그런 좀 더 복수 전공처럼 하나 또 가지고 좀 배우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가 또 호환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속과를 그래 들어갔는데 3D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까지 확대가 되냐면 서울대 준비하는 동안에 자기가 했던 게 그릴 줄 알고 만들 줄 알고 그리고 영상 이렇게 가상현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든 거에서 이렇게 다 필요한 어떤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겠죠. 난 그래도 하다 보니까 작가의 길로 가고 싶으면 작가의 길로 가다가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만드는 게 너무 애니메이션 쪽으로 좋아해. 그럼 피규어 제작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거고 또 3D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자기가 또 어떤 분야를 또 영상을 또 좋아해가지고 영상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복수 전공했던 게 또 패션 쪽이라 패션 쪽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본인이 학교 레벨을 높여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서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 또 좋은 대학들은 그런 찾을 수 있는 길이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나 내년에 언제쯤이나 끝날지 모를 이런
서울대 입시 방향, 홍대 입시 방향이 끝나기 전에 나한테 맞는 대학을 좀 더 최고의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전의 시기로 삼아 보는 것도 어떨까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